자, 이번 시간은 설페이스 모델링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합니다. 자, 홈페이지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카티아, 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홈페이지는 자, 상단에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는 채널로 넘어가는 아이콘이 자, 링크되어 있고요. 자, 이 유튜브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영상들을 홈페이지의 페이지별로 해당 예제로 파트 디자인, 솔페이스, 드래프팅, 자, 뭐 날리지, DMU 이거를 홈페이지별로 날짜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해당 아이콘들의 실습 예제들을 정렬을 해서 각 파트별로 정렬해서 보고 싶으시면 자, 구독 신청하시게 되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여러분들이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각 워크벤치별로 자, 파트 디자인에 해당하는 모든 재생 목록 보기라고 클릭하면 파트 디자인에 해당하는 영상 자료들이 예제 첫 번째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물론 한 예제에 두 개의 영상 자료로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예제까지 자, 끝이 나면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자, 예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자,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순차적인 목록이 파트 디자인의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6번째 예제 영상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1번, 2번, 3번 해서 16번째.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해당 페이지에서 유튜브를 바로 클릭하셔도 그 재생 목록이 바로 파트 디자인에 해당하는 재생 목록이 바로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해당 실습 예제와 유튜브 영상에서 재생 목록과 자, 순서별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GSD 페이지 들어갔을 때 상단에 유튜브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유튜브 자, 링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바로 GSD 워크벤치에 올려놓은 영상들의 페이지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개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두 개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 여섯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와 순서를 연동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 재생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모든 재생 목록 보기 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해볼 또 영상 자료는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 워크벤치 안에 일곱 번째 GSD 영상의 일곱 번째 예제에 자, 펜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펜 블레이드는 도면을 보고 작업하는 자, 예제가 아니라 자, 스케치 파일 또는 스타트 파일을 자, 클릭해서 자, 시작 파일을 여시고 그 스타트 파일에서 저와 함께 같이 자, 한번 따라 해보는 영상으로 펜블레이드 서피스 예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자, 이렇게 포인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의 센터 포인트 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디스타이즈드 포인트로 자, 측정된 섹션 단면의 포인트들을 한
특정 단면에 자, 포인트를 이렇게 disguised 포인트로 잡아왔습니다. 자, 이 disguised 포인트를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생성을 하면서 자, 서피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서피스의 품질이 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과 함께 자, 바디의 메인 바디에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과 함께 자, 블레이드를 자르면서 만들어 보는 자,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타트 파일의 스펙트리 검토해 보셨고요. 가장 먼저 탄젠트한 디렉션 라인을 만드는 작업으로 자, 앞쪽 부분입니다. 지금 컴파스의 작업축 방향을 잘 보시고 자, X축과 Y축이 위쪽으로 Z축이 자, 이렇게 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양이 자, 이런 모양으로 맞춘 상태에서 탄젠트 디렉션 라인부터 시작합니다. 라인을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포인트로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자,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자, 여기에서 자, 가장 왼쪽 편에 있는 disguised 포인트 파란색 포인트가 아니라 그 바로 다음 포인트와의 포인트로 자, 라인을 연결해 주시고 길이는 한 20mm로 추가 엔드 값으로 연장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라인도 자, 오렌지 컬러 포인트 방향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 그 아래쪽 로어 커브 방향의 디스타이즈 포인트 방향으로 엔드 값으로 다시 20mm 추가로 자, 연장을 좀 하고요. 이제는 오른쪽 끝점에 두 개의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포인트를 찍으신 다음에 자, 요 끝점 오른쪽 끝점에서도 자, 테일 쪽에 자, 요 점입니다. 제일 오른쪽 끝점이 아닌 그 바로 어퍼 커브 포인트 쪽에 위에 점을 찍고 엔드 방향으로 한 20mm 연장된 라인. 한 번 더. 자, 요 점이 아니라 그 아래쪽 점에 대해서 포인트로 연결하면서 엔드 방향으로 20mm 길이를 더 연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엔드 쪽 블레이드의 끝쪽은 커브를 두 개로 나누어서 자, 어퍼 쪽과 로어 쪽 두 개의 커브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앵글 노멀 투 커브로 요 마지막 끝점에 대해서 앵글 노멀 투 커브로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 끝점에 대해서 요 커브를 140 106도 앵글로 106 106도 앵글로 자, 앵글을 가지는 라인을 만들어 봅니다. 자, 기준 라인을 요 위에 탄젠트 라인 자, 커브로 잡아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제일 오른쪽 디스타이즈드 하늘색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앵글 각이 106도로 작업을 해 주시고요. 라인의 길이는 길지 않게 40 마이너스 40 이 정도만 자 길이로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탄젠트 방향을 제어할 라인을 자, 이렇게 5개의 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탄젠트 방향의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디스타이즈 포인트의 위쪽에 해당하는 자 위쪽 포인트의 디스타이즈 포인트를 지나가는 어퍼 커브, 그 다음에 아래쪽 지나가는 로어 커브, 그리고 앞쪽은 한 개의 스플라인으로 자 앞쪽 헤드 쪽 그리고 리어 쪽은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베이스 섹션 부분으로 섹션 바디에 자 이제 스플라인 커브를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마지막 아이콘이죠. 스플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시작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요 포인트는 헤드 블레이드 커브 단면으로 별도의 스플라인을 또 만들 겁니다. 출발은 탄젠트한 라인이 끝나는 요점에서 탄젠트 방향 요 선택한 라인을 선택해서 탄젠트 방향 부여해 주시고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 번째 포인트까지. 그리고 마지막 스물두 번째 포인트는 또 여기 탄젠트한 라인을 선택한 요 선에 탄젠트 방향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스플라인 데피니션에서 첫 번째 점에 탄젠트 라인 부여했고 마지막 점에 탄젠트 라인 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바로 OK 누르지 마시고 뭘 확인하시느냐. 마지막에 탄젠트 방향을 부여하면서 요 선에 대해서 한번 제가 크게 확대를 해보시면요. 자, 요 스플라인 커브가 자, 지금 꼬였죠. 마지막 포인트 시점은 여기인데 커브가 오른쪽으로 더 와서 다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꼬여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 탄젠트 방향의 방향성이 자, 아래쪽에는 커브 방향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점에도 자, 빠져나가는 걸로 스타트의 탄젠트 방향과 마지막 점의 탄젠트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커브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확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브가 굉장히 큰 커브이기 때문에 꼬인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인트에 탄젠트 방향 부여하실 때는 밑에 있는 리버스 탄젠트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어 주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자, 스플라인 커브는 어퍼 블레이드 커브 어퍼 블레이드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퍼 블레이드 커브는 컬러를 제가 노란색의 6번 선 속성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선 굵기도 두 번째 걸로 좀 굵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또 스플라인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탄젠트 방향 부여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위에도 22개의 포인트가 자, 마지막 포인트였고요. 마지막 아래쪽에도 22번째 포인트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디스타이즈드 자, 측정된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탄젠트 라인을 부여하기로 했고요. 자, 그 탄젠트 라인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 시작에서 부여한 탄젠트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제가 크게 확대해서 지금 커브의 모양을 자, 보여드리면요. 선이 자, 꼬였다라는 거, 이 포인트에서 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자, 꼬여지는 방향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반드시 자, 요 스플라인 커브 만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든 요 커브는 서식 복사 페인터로 자,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자, 요거의 이름은 로아 화살표 위로 한번 누르신 다음에 로아 블레이드 커브. 자, 이제 앞쪽에 자, 여기 헤드
부분에, 자,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자, 스플라인으로 역시 요 점에서 탄젠트 라인 방향. 자, 이번에는 라인 방향이 요렇게 흘러가도록 리버스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다시 탄젠트한 라인을 부여해서 자, 이 세 번째 점은 탄젠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점 탄젠트 방향 부여할 때 자, 조심해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헤드 쪽 블레이드 커브입니다. 자, 헤드 쪽 블레이드 커브 서식 복사해서 자, 여기는 칼라를 그린 칼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쪽으로 갑니다. 테일 쪽. 테일 쪽은 제가 두 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점까지 테일 따로.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테일 따로. 자, 두 개로 나누어서 가져가 보는데 이번에는 스플라인이 아니라 자, 우리 서클 안에 보시면 커넥트 연결해주는 커브 작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탄젠트 방향 부여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커브 방향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요 점에서는 탄젠트 방향. 자,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커브가 우리가 탄젠트 방향을 벗어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디자인이 된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세컨드 커브의 텐션 값을 0.5로 한번 줄여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텐션 값을 자, 이쪽 탄젠트 방향으로 덜 당기니까 이 위에 부분이 자, 1번 방향 쪽은 1번으로 텐션이 1로 당기고 2번 방향으로는 덜 당기니까 예,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자, 없어지는 디자인의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커넥트 합니다. 이번에는 이 점에서 탄젠트 방향 부여하고 화살표 방향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또 요 점에서 탄젠트 방향 자, 커브가 아니고 탄젠트 방향을 부여하는 라인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브가 스플라인 커브가 아닌 탄젠트 방향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방향으로 자, 정의했는 여기 텐션 값을 제가 0.5로 한번 줄여서 자, 여기 탄젠트 방향 안쪽으로 커브가 디자인될 수 있는 커넥트 커브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커브는 서식 복사로 우리가 선을 해주시고 두 개의 커브는 칼라를 오렌지 칼라로 가져가면서 자, 위쪽의 커브의 이름은 테일 블레이드 커브면서 첫 번째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테일 블레이드 커브 두 번째 걸로 이름을 정의토록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작업했는 거 일단 저장 먼저 좀 임시 저장 해놔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 자, 데이터 GSD 쪽 7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번에 스타트 저장 들어갔습니다. 아, 스타트가 아니고 7번에 자, 다시 2번으로 제가 자, 세이브 에즈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베이스 섹션에 만들어진 커브들을 우리가 이제 4개의 섹션 단면으로 해서 나눌 겁니다. 4개의 섹션 단면요. 기존의 베이스 커브를 자,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에 자, 단면을 나누어서 Z축 방향으로 높이도 다르게 그리고 단면의 익형의 모양도 어피니티 작업을 통해서 회전, 어피니티 작업, 다음 단면도 회전하면서 어피니티 작업으로 예, 단면의 두께를 달리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섹션 바디에 로테이트 엑시스라고 Z축을 숨겨 놓은 걸 한번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Z축이라고 하는 회전하는 축을 자, 1500mm, Z축 방향으로 1500mm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자, 이 베이스 섹션을 가지고 탄젠트 디렉션 라인은 좀 숨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타이즈드 포인트도 이제 숨기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드 섹션 커브 5개를 우리가 첫 번째 섹션 작업을 디파인을 해서 자, 첫 번째 섹션 단면에 이 베이스드 커브 5개를 자, 그대로 트랜슬레이트 및 로테이트 및 어피니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트랜슬레이트 할 자, 평면을 XY 평면을 자, 먼저 169mm 이동하는 자, 서포트 플랜을 첫 번째 단면에 서포트 플랜을 만들어 봅니다. 서포트 플랜. 자, 이 서포트 플랜에 지금 서포트 플랜에 이 회전축과 서포트 플랜과의 교차되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피니티 변형할 작업의 중심 포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합니다.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 센터 포인트의 자, 포인트 형태는 자,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섹션에서 자, 어피니티 변형을 위한 X축 방향의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디렉션 타입으로 요점에서 X축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평면인 YZ 평면을 한번 찍어봅니다. 스타트 방향으로만 자 만드는 라인을 만들어 봅니다. 자, X. 자, 라인의 생성 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X 디렉션이라고 하겠습니다. X 디렉션 라인. 자, X 디렉션 라인 방향으로 되어 있는 요 X 디렉션 라인에서 어피니티의 축에 X 방향으로 자, 매칭을 할 앵글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앵글을 가지는 라인을 만들어 보는데 자, 먼저 커브는 X축을 기준으로 포인트는 자, 어피니티 센터 라인으로 서포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포트 플런으로 해서 앵글 각도를 먼저 104도로 앵글 각도를 104도로 앵글을 가지는 자, 라인을 만드는데요. 이 라인은 어피니티 작업 시에 자, 어피니티 엑시스의 X축 방향을 지금 이 축에 자, 일치시키는 자, 라인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라인 이 작업은 어피니티 X 디렉션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작업에 있어서 X 디렉션으로 매칭한 라인으로 자,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요 앵글 자체는 104도로 맞춘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5개의 커브 블레이드 단면을 지금의 이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 위치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오퍼레이션 5번째 아이콘인 트랜슬레이트 작업 안에 들어가서 엘리먼트를 자, 여기 오른쪽 붓을 자루 모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upper, 그 다음에 헤드, 로어, 그리고 테일 부분은 2개의 자, 커브를 찍어서 총 5개의 엘리먼트가 찍혀 있습니다. 스타트는 센터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는
우리가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 잡았는 그 위치까지 트랜슬레이트. 자, 이 트랜슬레이트는 그냥 내가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 잡았는 그 거리의 자, 원래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동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랜슬레이트 이동된 요 작업을 우리가 회전을 30도 각도의 회전을 시킬 겁니다. 이 익형 단면이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블레이드 날개를 조금씩 회전을 하면서 그리고 단면의 모양도 조금 크게 그리고 두께도 조정하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로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로테이트 작업에서 엘리먼트를 우리가 트랜슬레이트한 구슬자루 모양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5개의 객체가 모두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축은 우리가 Z축 디렉션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도 각도로 회전을 합니다. Z축으로 생성한 라인에 30도 각도로 회전을 해서 자, 회전을 하면서 기존의 오리지널 원래의 이니셜 엘리먼트들은 하이드 하는 걸로 이미 체크를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자, 바로 회전하면서 이전의 트랜슬레이트 결과물은 하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면 모양을 어피니티 변형이라고 부분적으로 전체 형상의 윤곽은 유지를 하면서 내가 부분적으로 세축 방향으로 스케일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스케일 오른쪽에 보면 상자가 앞뒤 좌우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 어피니티 변형이 있습니다. 자, 엘리먼트 객체는 로테이트 작업에 있는 구슬자루를 선택해서 5개의 엘리먼트를 한꺼번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오리진은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를 찍어 줍니다. 그리고 XY 평면을 어피니티 서포트 플랜 잡아 주시고 자, 여기 어피니티 변형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Z, X, Y 축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어피니티 작업축을 내가 만들어 놓은 여기에 이 X축 방향을 어디에 축으로 맞출 거냐라는 작업에 있어서 지금 이 빨간색 X축 어피니티 엑시스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 X축으로 한번 매칭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서 X와 Y와 Z의 레이쇼, 비율,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는데 X값 비율로는 1.5 비율로 키우고요. Y값은 1, Z도 1로 즉 Z는 두께 값이 되는데 두께는 변화 없이 섹션 단면이니까 그대로 가고요. Y값은 지금 이 블레이드 날개의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크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면서 X축에 익형 단면의 두께만 1.5로 키웠습니다. 자, 오케이 확인합니다. 하이드 작업창에서 하이드 미리 이니셜 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퍼스트 섹션에 익형 단면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 그리고 X 디렉션 라인 그리고 어피니티 X 디렉션 라인 두 개는 좀 숨겨 주시면서 요 퍼스트 섹션의 모든 생성 객체들을 복사를 합니다. 멀티 선택하셔가지고 세컨드 섹션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컨트롤 V. 다시 플랜부터 프로파일까지 컨트롤 C, 세컨드 섹션에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럼 세컨드 섹션에 지금 퍼스트 섹션에서 만든 서포트 플랜부터 트랜슬레이트 작업과 로테이트와 어피니티 작업까지가 모두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컨드 섹션 작업에 서포트 플랜부터 한번 변형을 하면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영상 자료에서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